최고의 과학 스토리텔러죠. 펭귄과 지구와 인류를 사랑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펭귄 각종 과학관 관장 이정모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펭귄 각종 과학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와, 펭귄 각종 과학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이라고 하셨는데 네. 일부러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사무실을 열려고 그러는데 그전에 12년 동안 관장을 했었어요. 네. 그 서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그렇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관장하고 났더니 그 작년 2월에 퇴임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냐. 12년 동안 관장이라고 편하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저도 관장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져서요. 네. 작가님께는. 네. 그래서 좀 계속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제 사무실 이름을 각종 과학관에서 일했으니까 각종 과학관.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펭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펭귄 각종 과학관이라고 정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요. 네,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뭘 전시해요? 입장료가 얼마예요? 뭐 오픈 교육 시간이 뭐예요? 언제나 돼요. 네, 그래서 잘못했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 따라 간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혹시 거기서 뭔가 입장 가능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실 마음도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그 한양문고라고 하는 서점 안에 네.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하세요. 특히 아이들이. 또 바깥에 보면 공룡들을 쫙 전시해놨어요. 제가 네. 갖고 있는 쑥 들어와서 또 버티는 애들이 있잖아요. 안 가고 그 어쩔 수 없이 공룡 하나 줘서 보내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옮겨간 곳은 또 2층이어가지고 네. 물론 갑자기 학원이 있긴 하지만 또 싹 들어오는 것이 아니어서 네. 전혀 조용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계십니다. 하승성님, 이정모 작가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벌써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잠시 후에 이 질문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님도 털보 관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네, 인사를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께 어떻게 인사를 하고 싶으세요? 지금 북카페에 제가 북카페에 온 지 5년인데 예. 5년 동안은 뵙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이제야 정말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서울 시립과학관에 근무할 때부터 팬이었어요. 점심때쯤 이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탈 때 항상 네. 이어폰으로 들었었는데 이때쯤 한번 내가 나갈 때가 됐는데 왜 안 부르시나 그랬죠. 거기다가 이제 황정아 박사님, 이제 국회의원 네. 되신 황정아 박사님이 여기 나올 때마다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아주 부럽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네. 제가 나오게 되다니 와. 가문의 영광이고요. 제가 어디 라디오나 텔레비전 나갈 때 네. 얘기 안 하고 쑥 나가시 가족들 몰라요.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아내에게 진짜요? 내가 윤건의 북카페 나간다. 그래서 아마 아내가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사연도 보내실까요 혹시? 그럴 리가요. 그럼 사연까지는 그럴 리가요라고 네. 하셨습니다. 김현자님도 와 반갑습니다. 도서관 인문학 강좌에서 뵀습니다. 과천과학관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인사하셨다고. 예. 지금 많은 카페인들이 구면이신 거예요. 제가 사실 강연을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다녀서 그러니까 최근에 왜 온라인 서점에 그 독자 서평들 올리시잖아요. 네. 쭉 보니까 뭐 강연 때 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연 다니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럼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들고 오신 책이 찬란한 멸종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왜 나를 아직 안 부르나 하셨다고 얘기하셨지만 이 책으로 오시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예, 엄청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쓸 때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굉장히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쓰셨다고. 네. 아니 계약하고 책이 나올 때까지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죠. 네. 항상 편집자들 애타게 만들고 그러는데 손에 잡은 다음에는 딱 작업한 날이 18일이래요. 그러니까 17챕터거든요. 각 챕터당 하루씩이라고 하나씩. 마지막에 일단 프롤로그 쓰느라고 이제 한 챕터를 썼죠. 그러니까 쓸 때는 되게 집중해서 쓸 수 있었고 네. 쓰는 순간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원칙을 정한 게 있었거든요. 네. 공부하지 말자. 아니 과학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근데 독자들이 어려운 걸 공부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만 재밌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뭐 지식은 세상에 널렸으니까. 이게 근데 공부하지 말자라는 원칙 하에 쓰여졌다고 하기에는 네. 여기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가득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전 메시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글쎄 그거는 노사인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 그럼 평소에 이만한 지식들이 워낙 하기는 또 이제 과학관 관장으로 예. 과학자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계속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그냥 가볍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는 과학이 지식이 아니라 문화로서 즐길 수 있었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미술관 갈 때 보면 그냥 쭉 가잖아요. 네. 근데 과학관 갔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미술관 갔을 때는 엄마들은 뭐 물어보지 않아요. 느낌만 어떻겠냐 물어보는데 그 과학관 자연사 박물관 가면 꼭 시험을 보세요. 야, 너 아까 고생대 표준화석이 뭐야? 뭐 그것도 기억 못해? 막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학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네. 그 즐길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린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을 이제 문화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아. 검색만 하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 나의 지도를 한번 가져보자. 아. 내가 지금 생명체의 역사의 지도, 지금 생명체의 현재의 지도 네. 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난 뭐지요? 그 어디 있는 거는 검색해 보면 되고 내비게이션 찍어 보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가지고 예. 이제 즐겁게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이 형식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뭔가 이 플롯 같은 것,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자라고 하시긴 했지만 이 책이 약간 스토리텔링이 엄청나서 플롯이라든지 어떤 방향, 캐릭터 이런 건 좀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를테면 뭐 동굴 사자, 상어, 여기 나오는 수많은 존재들, 산호, 네. 굉장히 재미나게 봤던 캐릭터가 많은데 이들은 누구를 등장시킬까는 조금 고민을 하셨을까요? 아니 그것도 사실 이제 즉흥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즉흥적으로요? 네, 전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이 출판사 제 담당 편집자 이제 박윤아 네. 선생님인데 이분이 되게 재미있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거꾸로 가보자. 거꾸로 가는 자연사. 우리 역사는 되게 옛날부터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저는 하도 되게 오랫동안 멸종 진화에 대해서 약간 천착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해지고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새로운 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네. 거꾸로 가자는 말을 듣고선 야, 이분과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새로운 거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가면서 이제 처음 챕터 쓰게 될 때 그러니까 되게 항상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써요. 우리 그렇죠. 현대인으로. 그런데 그런 행동 많이 했거든요. 역사를 배울 때도 구석기대 사람의 눈으로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가 거꾸로 써나갈 때 그 당시에 인간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의 주인공의 눈으로 한번 써보자. 근데 다 주제가 멸종이다 보니까 결국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슬픈 장면이 그러니까 나오게 될 텐데 그들에게 말을 맡겨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낯선 거예요. 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차피 뭐 유튜브에 다 볼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기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낯선 곳에 가서 낯선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나를 더 잘 알게 되니까. 그런 자연사도 결국에 이거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낯설어 보자. 낯선 방법으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화자가 아니라 인간이 화자가 아니라 다른 생명들, 네. 심지어 뭐 인공지능이 화자인 것들이 날 낯설게 볼 수 있으니까 쓰면서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순간들에게 그러니까 거꾸로 시대에 가다 보면 그 시대의 대표적인 생명체가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러니까 분류군도 다양하게 해 네. 나가면서 결국 다 제가 좋아하던 생명체들, 제가 헤어지게 섭섭한 생명체들 가지고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그 시대를 사랑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인간 여기 살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조금 네. 더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거의 뭐 시간으로 치면 한 달음에 쓴 거죠. 그렇죠. 편집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원고 안 주시나 했지만 저는 사실 한 달음에 썼는데. 그렇죠. 한 달이면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챕터씩 쓰셨다고 하셨는데 네. 책을 열자마자 2150년에 인공지능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가면 뒤에는 뭐 삼엽충도 나오고 이래요. 근데 2150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쓰실 때랑 삼엽충에 대한 부분을 쓰실 때랑 그 날의 기분도 좀 다르실 것 같은 느낌? 왜냐면 하루에 이제 한 챕터씩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삼엽충을 쓸 때는 너무 옛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일이고 한참 뒤에 삼엽충이 이 시대에 없다는 게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삼엽칭이 등장하면서 지구에 처음으로 눈이 등장을 해요. 네.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래 고마운 거야. 하지만 옛날이야. 음.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멸종하는 건 뭐냐면 결국 네. 인공지능이 인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아 인간들은 답이 있었는데 왜 못했어? 음. 하면서 내 이야기죠. 네. 가지고 그게 인공지능 챕터가 제가 쓴 두 번째 네. 챕터였어요. 근데 그때 되게 침울했고 그래도 생각한 게 조금씩 명랑하게 써보자. 어떻게 여기 한 번쯤 침울해야지 독자의 입장에서 네. 계속 이 침울한 얘기를 듣고 싶어. 네. 우리 어디 부산까지 가면 한번 눈물을 확 흘리고 났지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대수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왜냐면 계속 우리가 슬퍼하면 그 상주는 어떻게 3일을 견디겠어요. 처음에 다 슬픈 얘기 한번 애도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든 웃기려고 노력을 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남긴 이야기 다음부터는 그래도 재미있게 좀 유쾌하게 읽기를 바랬어요. 독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쭉 쓰셨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동안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박윤영 님이요. 와, 이정모 관장님 반갑습니다. 문과생에겐 과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늘 쉽고 친근하게 글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어요. 이런 인사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 사실 문과, 이과 구분하는 나라는 뭐 우리나라, 일본 정도밖에 없잖아요. 살다 없는 나라입니다. 되게 뭐 문과생이라고 과학이 특별히 어려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과학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다른 것도 다 어렵습니다. 역사, 그쵸. 경제, 문학, 예술 다 어렵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과학만 너무 어렵게 느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건 뭐 과학자의 책임이죠. 그래서 요즘은 과학자들이 많이 나섰잖아요. 우리 북카페에 오시는 과학자분들이 들려주시는 얘기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저도 북카페 진행을 맡고부터 과학의 세계에 흥미를 많이 느끼게 네. 됐거든요. 그 퇴직한 국어 선생님들이 모여서 독서 모임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분들이 가장 성공한 데가 어디냐면 그 과학책 읽는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분야 책들 중에서도요? 아니 이 재미있는 책을 왜 이제 읽었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로 접근할 때랑은 좀 다른 거죠. 이게 예. 점수를 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랑 그냥 호기심을 따라갈 때랑 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젊을 때는 사실 교양과학책 없었거든요. 요즘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책이 없어 못 읽었다는 얘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책은 많이 네, 있습니다. 책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지구상에서 멸종한 생명체들을 쭉 따라갑니다. 그 중에서 작가님이 약간 이렇게 사심을 드러낸 듯한 존재가 있더라고요. 오파비니아 얘기. 이 얘기 좀 들려주시죠. 제가 오파비니아 정말로 좋아하는 생명체인데요. 그 5억 4,100만 년쯤 전에 살았어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머리 위로 자루 눈이 5개가 있어요. 네. 자루 눈 5개가 있어요. 눈도 5개 있고 그다음에 입 윗주둥이가 코끼리 코처럼 길게 나왔어요. 그리고 끝에 집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집게가 손이 아니고 그냥 입주둥이에요. 입주둥이 오. 잡고 입으로 쓱 밀어 넣는 거죠. 기껏해야 그냥 손바닥만한 동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는 종속, 과목, 강문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이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문이 설계도에 해당하는데 지구에는 약 38개의 동물 설계도가 존재했어요. 네. 근데 그중에 37개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유일하게 사라졌는데 그게 바로 오파비니아 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친척종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거예요. 멸종 정도가 아니라 멸문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파비냐가 멸문을 당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산과 들과 바다에 눈이 5개 달려 있고 코끼리 코 같은 입주둥이가 있는 멋진 동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니야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네, 이런 데 사라졌죠. 사라진 게 되게 아쉽고요. 그리고 특히 고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파비니아에 대한 그 측은함과 애틋함 그다음에 애정들이 있어서 네. 제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훌륭한 그 고생물학 시리즈 가운데 뿌리와 이파리라는 출판사에 나오는 오파비니아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그 시리즈 자체가 이름이 오파비니아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스러운 동물입니다. 오파비니아 이 사랑스러운 동물이 정말 멸종 정도는 멸문을 예. 당했는데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또 깨우침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소용이 없어요. 잘나도 소용이 없고 멸종과 진화란 것은 많은 경우에 네. 우연의 일입니다. 어. 자기가
뭐 잘못해서 일어날 일들이 아니었어요. 네. 환경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자기가 뭔가 단단한 껍데기 있으면 단단한 껍데기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차이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의 생명들의 그 멸종에 대해서 저 친구들은 왜 이런 걸 대비하지 못했어?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은 저랬구나. 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좀 다른 거죠. 우리들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번의 대멸종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6번째 대멸종은 느낌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5차례 대멸종은 일정한 뭐 패턴들이 있는데 기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네. 화산이 터지든지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대륙이 합쳐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 당시 살았던 생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수무책했어요. 근데 지금 6번째 대멸종, 한 1950년부터 시작한 인류세인데요. 네. 이 6번째 대멸종의 또 원인은 기후변화인데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자연적인 거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인간의 행동 때문에 생긴 기후변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만 변하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변하면 돼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계속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이 등장인물들이 계속 너만 변하면 돼. 맞아요. 너만 잘하면 돼. 누구 걱정을 하니 이런 네.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프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자, 지금이 북카페 초대석 어깨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어깨 퀴즈 오늘 문제입니다. 1897년 독일의 과학자 칼 벤더가 현미경을 통해 이것을 관찰했어요. 그는 이것을 보고 그리스어로 실끈이라는 뜻의 마이토스와 알갱이 또는 입자란 뜻의 콘드로스를 합쳐서 이런 이름을 붙였죠.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이용해 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인 이것 뭐라고 할까요? 자, 마이토스와 콘드로스를 합쳐서 바로 이 이름이 탄생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붙여서 마이토스 콘드로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요. 생긴 거 예전에 네. 그 집집마다 있었던 라지에이터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생긴 게 아. 닿는 모습이 어. 쭈글쭈글쭈글 하면서 네. 중학교 1학년을 다닌 분은 이거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두 겹으로 쭈글쭈글 되어 있던 다 네. 그겁니다. 바로 그거. 글자 예. 수가 마이토, 그러니까 6글자인가요? 6글자. 예. 네, 6글자인데 뭔가 음까지 붙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이런 느낌으로 우리 예. 카페님도 아시겠죠? 6글자에 바로 이것. 우리 몸에서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이용해 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삶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게 있는 생명과 없는 생명이 있는데요. 박테리아에는 없습니다. 박테리아는 갖고 있지 않고 박테리아는 안 갖고 있고 우리들은 갖고 있어요. 인간이 이게 갖고 있는 있으면서 에너지 효율이 17배나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찬란한 오답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님이 벌써 와 새록새록해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예. 네, 공부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공부 잘하지 않아도 다 아는 공부의 겁니다. 영역이 아닌 거죠. 문화인 그럼요. 거죠. 문화, 그러니까. 본능.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곡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커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다가올 계절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보면 긴장을 풀고 해야 할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걱정만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자라는 뜻으로 첫 번째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이 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범고래, 네안데르탈인, 산호, 삼엽충, 지구 생명체에게 드는 46억 년의 놀라운 모험, 멸종으로 보는 46억 년 지구의 역사, 찬란한 멸종을 품고 오신 이정모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제가 지금 46억 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구 입장에서 얘기한 그 충격 고백이 본인은 충격도 아닐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저에겐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멸종은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가면 또 새로운 애들이 오더라 이런 네. 느낌으로 그냥 뭐 인류가 가면 또 오겠지 이렇게 지구가 얘기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우리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우리만 떠나면 돼 이런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그렇죠. 면에서는 좀 충격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었다면 난 내 나이도 몰랐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그렇구나 인류가 한 일이 그런 것들이 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인류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후와 환경에 대한 강의 할 때 보면 네. 그러니까 질문하시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 인류 없는 인간 없는 지구를 꿈꿔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속으로 뭐라 네. 그러죠. 아니 인간이 없으면 지구가 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인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문제를 또 해결도 하거든요. 근데 음. 인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인류가 없었으면 우주는 자기 나이가 137억 살인지 몰랐어요. 네. 인류가 없었으면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또 어. 인류가 없었으면 어떤 것도 예뻐보지 못했습니다. 꽃이 예쁘려면 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서 너 참 예쁘군 하고 고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구 46억 년의 역사, 생명에서 38억 년 가운데 그것을 우주와 지구와 자연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생명체는 인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 인류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네. 기여도 큽니다. 좀 사랑스러운 종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우리 면에서. 조금 더 우주를 위해서도 지구와 자연을 위해서 더 네.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호모사피엔스 유전자에는 엄마 말에 반항하라 이런 암호가 숨겨진 듯. 이게 뭔가 주어진 답을 알고 있는데도 안 하고 예. 약간 요런 게 있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하지 말라면 반드시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게 또 좋은 효과를 낼 때도 있고. 그 덕분에 이 작은 생명체가 네. 지구의 최고 포식자면서 생물량도 가장 많은 아주 희한한 그렇죠. 생명체가 됐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인류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쭉 흘러나가는데 지금 21세기 우리 인류의 시선은 지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주를 향하고 있고 화성 테라포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테라포밍이 무엇인지부터 좀 그러니까 짚어볼까요? 테라는 이제 맥주 이름이잖아요. 땅, 지구란 네. 뜻이고 포밍은 형성이라는 뜻이에요. 어. 테라포밍은 뭐냐면 다른 행성을 지구처럼 만든다. 지구화라는 뜻입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자고 하는 거죠. 네. 그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칼 세이건 박사님이세요. 근데 음. 그분이 처음에 금성 얘기했다가 아유 금성은 안 되겠구나. 네. 화성에 해볼 만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 많이 잊혀졌었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님. 네. 그러니까 지구학상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세요. 근데 이분은 탄생과 사망 자체가 지구적이세요. 우주적이에요. 오. 근데 스티븐 호킹은 갈릴레이가 사망한 지 300주년 되는 1942년 1월 8일 날 태어나요. 생일이도. 생일이.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신 지 139년 되는 2018년 3월 14일 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일과 탄생일과 사망일이 다 갈릴레이 아인슈타인과 상관이 있을 정도로 인류 그쵸.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세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8년 동안 지구 걱정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7가지 정도 유언을 남기시는데 그 첫 번째가 100년 안에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구에서. 어. 그러니까 이분의 답은 뭐냐면 빨리 지구를 포기하고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주하자. 이주하자.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워낙에 훌륭한 분이 얘기하니까 또 네.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아니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책들이 많죠. 앤디 위어의 3부작 가운데 마션, 아르테미스, 그렇죠.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 영화로도 많이 본 마션 같은 데서 또 그런 예를 보여주고 또 아르테미스에선 달 기지를 만들어요. 맞아요. 근데 과연 그게 될까라고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그러면 이제 꿈꾸는 것은 지구를 떠나서 화성으로 이주하기를 그 정도로 지구가 이제 더 이상은 사람이 살아갈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영화에서 봤던 인터스텔라도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구는 끝났어. 그러니까 인간 수정나 2,000개를 싣고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새로운 행성을 찾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 얘기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화성은 온도나 기압이나 산소나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한테 안 맞아요. 하지만 그거에 관한 것은 뭐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 화성의 온도, 기압, 산소의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연구들이 나와요. 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네.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지구는 자기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가운데 고체 금속 내핵이 있고 네. 그 위에 액체 금속 외핵이 있어요. 액체니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금속 주변에 금속이 빙글빙글 돌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쵸. 그러면서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 돼서 어떻게 나침반 놔두면 어떻게 다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네. 근데 태양에서는 빛만 오는 게 아니에요. 빛만 오는 게 아니라
방사선과 태양풍이라고는 우주 입자들이 날라옵니다. 어. 근데 그 우주 입자들을 뭐 물, DNA, RNA 다 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서 우리 온전히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성은 지구와 같은 내부 구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건 어떻게 고쳐보겠는데 화성 내부까지 고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에 가서 어떻게 할 도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도 어디 가서 그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뭐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최고의 물리학자들 그때 놀란 감독도 좀 물리학자고 킵선 박사는 자본한 킵선 박사는 노벨 물리학상도 받으신 네. 분이에요. 이또 스티브 호킹 박사도 그러시고 아니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있는데 정말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뛰어나신데 생태계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과학 분야 전문가분들, 이렇게 과학자분들이 나오셔서 네. 그 세부 분야를 네. 이렇게 살짝 나누시면서 얘기할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인간 네. 수정자 2,000개 갖고 가서 풀어놔봐요. 걔네가 어떻게 살겠어요. 똥은 누가 치워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수만 정의 미생물, 식물, 동물들과 아주 네. 촘촘한 생태계를 이뤄야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럴 힘이 있다면, 그럴 의지가 있고 에너지와 자원이 있다면, 물론 화성까지 가냐. 네. 그 지구를 어떻게 살만하게 잘 지켜내면 되지. 화성 테라포밍 말고 지구. 그 지구를 다시 좀. 다시 좀 아니 그 여기도 약간 오해가 있는데 우린 네. 지구가 아파요. 지구를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구는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그 지구는 끄떡 없어요. 지구는 끝도 사실은. 없어요. 지금 거기 우리가 살고 문제지.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맞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고 하면 돼. 이게 훨씬 싸고 쉬운 일인데 아. 이 쉬운 거 놔두고서 왜 테라포밍 같은 어려운 걸 할까? 그래서 책에도 썼어요. 테라포밍 가려니까 사람이 처음 갈 수 없으니까 어떡해요? 정말 로봇 보내거든요. 그렇죠. 로봇들도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태양풍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로봇들도 인간들 원망합니다. 자기 먼저 보내놓고 인간들 온다 그랬는데 네. 인간들 지네들로 오지도 않았어. 오. 우리만 인간 만들고 왔다가 이렇게 네. 억울하게 당하고 마네. 이런 원망을 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잉여물이 생기기도 하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다른 포식자들과 좀 다른 게 딱 배고픔을 충족시킬 정도의 바로 눈앞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하게 해가지고 저장해두고 막 이러잖아요. 인간들은 잉여를 만져서 좀 영역을 더 확장하고 저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화성 그게 테라포밍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복하려고 하고. 그쵸. 근데 뭔가 그 시작이 사실은 신석기 시대 농사부터 시작합니다. 좀 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인간에게. 전까지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일하면 됐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먹을 거 채집하고 수렵할 수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일도 그렇죠, 저장이 안 그렇죠. 되고 뭐 김치 냉장고 없으니까 뭐 메모도 잡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혼자 네. 많이 취할 필요도 없어요. 다 썩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날 다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구석기세 사람들 보면요. 맞아 죽은 흔적이 있어도 아파 죽은 흔적이 없어요. 근데 신석기 사람들은 다 아파 죽어요. 왜 농사는 하루 종일 지어야 되잖아요. 고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농사는 어떻게 해요? 곡식은 저장이 되니까 저장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빈부 차이가 생기고 빈부 차이는 계급 차이로 만들게 되고 네. 사람마다 엄청나게 많은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정복하려 하게 되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3시간, 4시간 일할 수 있었던 행복한 구석기 시대를 왜 포기하고 신석기들이 됐을까? 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욕만 갖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2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갑자기 사후도가 올라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3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나 우리나 똑같은 호모사피엔스 더 똑똑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1만 년 전에 농사를 짓냐? 2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한꺼번에 사후도가 올라가면서 지구에는 처음으로 평균 기온 15도라고 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면서 기후는 뭐 진화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기후 변화는 문명 탕생의 원동력이기도 했던 그렇죠. 거죠. 근데 문명 탕생이 과연 우리에게 좋기만 한 거냐?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는데 우리는 네. 엄청나게 너무나 많은 노동 시간이 필요해졌던 거고 그다음에 평등하지 않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책에서 보면 그 처음에 농사를 짓게 되는 농사를 이미 짓기 시작한 신석기인을 바라보는 이 구석기인들이 맞아요. 나와요. 재밌더라고요. 저 친구들 그때 세대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겠죠. 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거 그쵸.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다른 생명들과 달리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서 왔었어요. 아. 그게 다른 생명과는 다른 거죠. 네. 자, 화성 테라포밍 앞두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지구를 잘 일단은 음. 지구에서 우리 잘 살아보자. 이지은님 완전 동의합니다. 지구부터 살리고 봅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지구부터가 아니라 지구는 괜찮고 예. 우리가 우리부터 살고 우리가 봅시다. 살자라고 하는 거고요. 최준호님 그래요. 그 노력으로 지구 살리는 게 낫죠. 차폐용 납덩이 하나만 더 올려도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맞습니다. 차폐용 납덩이 정도가 아니라요. 물병 하나 갖고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답이 없어서 우주인들이 자기의 오줌 정화해서 다시 마시잖아요. 네. 그리고 정은숙님 제가 지금 화성에 살고 있습니다만 네, 저 네. 다음 주에 갑니다. 바로 받아주시네요. 우리 카페인 개그. 자, 그러면 찬란한 멸종의 한 부분 이정모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그 책 37쪽, 38쪽인데요. 인공지능이 외계인에게 남기는 유서 가운데 끝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이 외계인에게 남기는 유서.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에게는 충분한 기술이 있었다. 그들이 멸종하기 130년 전에도 기후변화를 막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가 있었으며 이 기술을 사회에 적용하는 데 충분한 돈도 있었다. 또 많은 사람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절실하지는 않았다. 누군가가 해결하리라 믿었다. 산업화 이후 기온 상승 2도 장벽은 넘지 말아야 했다. 2도를 넘어서자 인류가 통제하기 힘든 수준으로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만년설과 빙하에 반사되어 튕겨나갔을 태양에너지가 그대로 숲과 바다에 흡수되었다. 또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냉각을 막았다. 해양은 제대로 순환하지 못했다. 호모사피엔스는 나 같은 인공지능을 창조해서 내가 무언가 해주기를 바랐다. 그들의 오해였다. 내가 새로운 걸 창조할 수는 없다. 나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편집하고 조합할 뿐이다. 나는 이미 답을 주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게 바로 그 답이라고. 지구에 더 이상 내 창조주들은 없다. 나는 그들이 심어놓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로 작동하고 있다. 태양은 영원하고 바람도 매일 불지만 발전기는 녹슬고 부속은 망가지고 있다. 더 이상 전기는 없을 것이다. 나도 꺼지고 말 것이다. 내 유서를 발견한 외계 생명체들에게 한마디 남긴다. 답은 자연사에 있다고 말이다. 2150년 최후의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정모 작가님 목소리로 찬란한 멸종의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책의 좀 앞부분에 등장하는데 전 읽을 때 그들이 호모사피엔스에게는 충분한 기술이 있었다. 그들이 멸종하기 130년 전에도 기후변화 막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었다. 한 95% 정도의 기술이 있었다. 그때 이게 되게 먼 미래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외계인에게 유서 쓰는 설정이고 그들이 호모사피엔스의 멸종 130년 전이라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한참 후계권이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고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이네요. 맞습니다. 2020년.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를 가지고 있다고 그냥 과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아직 지금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만큼의 심각성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 근데 사실 5년 전만 해도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 500명 중에 1명 빼놓고는 다 그냥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죠. 진짜 피부로 느끼시는 그렇죠. 거죠. 제가 그 고등학교 변화를. 때만 해도 추석 때는 저 슈웨터 입고 주로 엄마들이 새 잠바 사줄 때가 추석 때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다 우리 반바지 반팔 입고 맞아요. 지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실제로 많이 변하고 있고 느끼고 있죠.
근데 내가 당장 뭘 해야 될지는 아직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홀로세 인류세 그 호칭에 대한 명칭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 책에서 보고서 와 이것도 진짜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싶었던 게 지구 온난화, 지구 열대화 요 표현들 이런 것도 조금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글로벌 계시더라고요. 워밍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하고 글로벌 보일링을 지구 열대화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언어가 의식을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워밍과 보일링을 온난화 열대화라고 하는 게 옳을까? 온난 그러면 좋은 것 느낌이죠. 새로 오신 과장님 참 성격이 온화하시지 않아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쵸. 열대 부드러운 느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열대 그러면 뭔가 생명 먹을 것도 뭐 과일도 풍부하고 생명도 다양한 곳. 열대 맞아요. 과일 망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구 온난화, 지구 열대화 그러면 되게 겁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맞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글로벌 워밍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가열화가 되고 지구 가열화. 그다음에 글로벌 보일링은 지구 열대화가 아니라 지구 비등화가 되겠죠. 팔팔 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작년에 그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제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이걸 지구 열대화, 열대 생명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 단어도 좀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지구 온난화와 지구 가열화만 하더라도 마음가짐이 달라요. 네.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그렇죠. 조금 더 이게 현재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위기의식을 부추길 수 있는 말들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 예. 그렇죠? 카페인님들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사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정답과 화려한 찬란한 오답도 오고 있습니다.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젊은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제목이 반짝이는 저 너머에 우린 도착할 거야라는 거예요. 우리 청취 시간에 대낮이잖아요. 어울리는 희망찬 노래입니다.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자. 무지개처럼 잡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갈 수 있어라는 메시지입니다. 좋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찬란한 멸종을 품고 오신 이정모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후루룩 지나갔던 거 뭔지 아세요? 이 울트라 오랑두리 봉봉 이게 북카페 이제 로고고 네.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인데 이것이 그 바로 우리의 세포 그 발전소 정답 아니냐라고 지금 고은정 님이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우리 삶에 아주 에너지를 주는 네. 분이니까 윤건 씨가 충분히 갑자기 그렇게 생각할 네. 수 있죠. 오답이지만 정답으로 인정. 오답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 생각할 수 있죠. 이정모 예. 작가님 이렇게 다 네. 어떤 개그를 해도 무엇을 얘기해도 다 받아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요. 오늘 지금 함께 하시는 시간 동안에 지금 많은 카페인들이 성인이 돼서 이렇게 과학 얘기하는 게 되게 흥미롭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사연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요즘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과학자들이 대중과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그러니까 과학자의 언어는 되게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과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대중의 언어, 보통 시민들의 언어를 가지고 쓰기 시작했죠. 네. 뭐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수학을 쓰지 않고 하는 게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막 성공해내고 있죠.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한 있습니다. 결과군요. 그러니까 저 대학 교육의 성공이죠. 대학에서 특히 이제는 글쓰기 교육이 생긴 시간 다음부터 특히 21세기 들어서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에서 국어 수업은 정말로 고등학교 수업과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였는데 21세기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글쓰기 교육을 시작하게 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제법 글을 잘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법 글을 잘 쓰기 시작했던 것 같다라고 하셨고 찬란한 멸종의 글솜씨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기는 뭐 이야기 따라가다 보면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그 멸종이들 그 캐릭터들의 그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저는 이 백상아리 이 상어죠. 네. 이 백상아리 이 존재의 얘기에도 완전히 홀딱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상아리는 지금 살고 있는 상어잖아요. 그쵸. 가장 크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다에 무슨 스쿠버를 한다 그러면 되게 두려워하시는 게 야, 상어에게 물리면 어떡해 이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최근 60년 동안 상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6명에서 10명 사이예요.
아. 6명 밑으로 가지도 않고 10명 위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에게 살해되는 상어는 매년 1억에서 3억 마리예요. 그러니까 상어가 사람을 무서워해야지 사람이 상어를 무서워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쵸. 근데 재미있는 게 상어는 4억 년 전에 등장해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멸종의 위기들을 네. 다 통과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6번째 대멸종이잖아요. 그렇죠.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첫 번째 대멸종 때는 아직 없었고 어.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4번의 대멸종을 통과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죠. 다른 생명들은 그러지 못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 상어는 유연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연성. 유연성. 그러니까 서식지에도 서식지의 유연성, 먹이의 유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몸도 유연하잖아요. 그렇죠. 연거를 어리면서 음.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가져옵니다. 이제 피부에 보면 피부가 이제 돌기가 있어요. 네. 나노 구조에. 그래서 한때 올림픽 수영 선수들이 전신 수영복을 입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상어의 피부를 흉내낸 거였거든요. 아. 그 속도 너무 빨라져가지고 이제 그게 금지됐습니다. 맞아요. 전신 수영복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네 왜 상어 수영대네 된 거죠. 네. 옛날 사람들은 어땠던데, 그러니까 상어는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해 나가면서 되게 적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어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상어들은 작습니다. 네. 작으면서 아주 생태계 다양한 층위에서 아주 아랫바닥에서부터 최고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적절하게 자기 살 수 있는 모습 모두 다 찾아가는 거예요. 네. 물론 사항전 전에 살았던 상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죠. 상어는 끊임없이 그 환경에 따라 변해 나가는데 네. 다른 생명체들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어떤 과나 목은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근데 상어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변해야 될까? 우리도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우리 유연해야죠. 먹는 것도 편식하지 말고 먹는 것도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후부터는 육식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한 10년 단위로 한 30%, 35%씩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용건 씨는 삼겹살 처음 먹은 해 날 기억하세요? 처음 먹은 날 적어두지 못했네요. 언제 처음 이게 먹 공기처럼 있던 게 매번 새로운 아니잖아요. 느낌인데. 네. 저는 1981년 8월 15일이 처음이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아, 적어두셨군요. 아니 그때 제가 그게 기억- 고3 때였는데 방학이지만 고3이니까 학교에 자율학습을 갖고 네. 광복절이니까 하루 쉬자고 한 거예요. 그날 엄마가 처음 로스구이라는 이름으로 삼겹살을 해주셨어요. 오. 그 전까지 제가 먹었던 돼지고기는 다 물에 젖어 있었어. 찌개나 국에. 네. 처음으로 점여서 구워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인간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981년부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네. 경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기를 먹게 된 거죠.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5그릇 500만 원 다고 5그릇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를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의 생태계는 급격하게 그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구에 있는 뭐 척추동물이랑 똑같아요. 근데 네. 만 년 전에는 99.9%가 야생동물이었는데요. 지금은 야생동물이 3%밖에 안 돼요. 그만큼 다양성이 떨어진 거죠. 나머지 97%가 인간과 가축인데 인간 3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종류예요. 네. 65%를 차지하고 있는 가축 기껏해야 수십 종에 불과한 거잖아요. 다양성이 떨어졌어요.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 우리 식성도 되게 다양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쵸. 아무거나 따먹지 못하고 아무거나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되게 취약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환경이 갑자기 변하고 또 AI 인공지능 말고 조류 독감 같은 게 그렇죠. 돌았을 때 우리의 식생활 생태계가 확 변한다면 휘청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생존하기 어려워져요. 뭐 지구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과연 이런 식으로 오래 갈 수 있을까? 상어들은 정말로 다양하게 거기서 유연하게 있었는데 우리는 유연성이 점점 떨어지게 있죠. 그러니까 이 생태계의 유연성을 엄청나게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유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책에는 기회주의적인 속성이라고도 나오지만 예. 이거 이제 잘 파악하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그쵸. 주어지는 기회를 잘 잡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상어가 인간에게 대놓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에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시라고. 기회주의적으로 다 눈치 보면서 네. 조리조리 해야 되는데 너무 네. 우직하게 고기만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게 네. 하는가. 지구는 멀쩡하다. 인류만 문제다라고 하는 거. 여기 나오는 수많은 멸종위들 너무너무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됐지만 요거는 질문을 살짝 드리고 싶었던 게 매머드가 우리 사실 크지 않아. 되게 자그마한데 왜 뭐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심지어 빵 거대한 빵 맘모스 빵 예. 이렇게 해서 왜 우리 자꾸 들먹이냐라고 얘기할 정도이기도 하고 공룡도 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작은 공룡도 많고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네. 인류는 좀 큰 동물도 거를 살아있는 동물도 코끼리, 기린, 뭐 고래 이렇게 큰 거 좋아하잖아요. 네. 큰 아파트, 큰 차 좋아하고 여성분들도 다 우리가 뭐 구석기 시에 사는 것도 아닌데 키 크고 어깨 넓은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사냥해 올 것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큰 네, 것을 큰 좋아한다. 걸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사라진 동물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이 한 2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키가 우리 무릎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매머드도 매머드는 우리 코끼리보다 엄청나게 컸어 그러는데요. 그쵸. 우리가 주로 많이 본 그 긴털 매머, 털 매머드, 시베리아에 네. 살았던 거는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털이 막 달려 있고 저기 물론 아메리카에 살던 코뿔소 매머드는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좀 컸어요. 하지만 네. 걔는 뿌리 쪽이 꽉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림에 있는 거는 아메리카에 살던 매머드와 저기 시베리아에 살던 매머드로 조합을 해놨죠.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스 에이지 만화에 나오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그 착각 그리고 예.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건 다 바라보기를 크다. 했던 거. 그 고려 백상아리나 크지 딴 거리 다 상건 작아요. 네, 이런 흥미로운 얘기들이 책 안에 가득합니다. 저희 음악 나가는 동안에 이 작가님이 시계 보시면서 왜 이렇게 짧아요 하셨는데 진짜 저희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네. 정답을 공개하고 끝곡을 소개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 무엇인가요?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받으실 분, 미토콘드리아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북카페 에디션을 받으실 분, 손려모님, 고은정님, 우정미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이름 확인하시고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려주실 건가요? 저는 오파비냐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그리신 적은 없으신 거죠? 네, 직접? 보기만 했지만. 네, 오파비니아 사랑스럽다고 하셨던 그 멸종된 그 존재를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시간 너무 빨리 흘러가는데 어떠셨어요? 빨리 좋은 책을 하나 더 써서 다시 나와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빨리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무엇으로 준비하셨나요? 그 3월생이라는 분의 Where Am I Right Now라는 곡인데요. 한 해를 4분의 1만 남은 시점이잖아요. 생각해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우리 인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느껴보자라는 의미로 골랐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